정인이 제주도로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세 사람은 각자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답니다. 의성마을 재우 씨는 아침 일찍 농장에 나가 토마토를 따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꾸 실수를 했죠. 아이고, 재우 씨가 소리쳤어요. 토마토를 따다가 발을 헛디딘 거였거든요. 여보, 괜찮아요? 순희 씨가 달려왔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재우 씨는 괜찮지 않았어요. 요즘 자꾸 멍하니 있다가 실수를 했거든요. 여보, 혹시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해요?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전혀. 재우 씨가 너무 크게 대답했어요. 순희 씨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죠. 그럼 왜 어제는 정인아라고 중얼거렸어요? 언제? 잠들면서요. 그랬나? 기억 안 나는데. 재우 씨가 당황했어요. 순희 씨가 한숨을 쉬었답니다. 여보, 솔직히 해요. 아직 마음 정리 안 됐죠? 순희야,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40년간 사랑한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잊을 수 있겠어요? 순희 씨의 이해심에 재우 씨가 고마워했어요. 고마워. 이해해줘서.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앞으로 그 사람 이름 부르면 설거지 한 달. 순희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재우 씨가 웃었답니다. 알았어, 알았어. 한편 서울에서 도연 회장은 자선재단 설립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돈으로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봉사를 하려니 쉽지 않았거든요. 김 비서, 이게 뭐야? 도연 회장이 서류를 보며 당황했어요. 아동 복지시설 지원 신청서인데요. 여기 왜 이렇게 복잡해? 그냥 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회장님,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일지 계획을 봐야죠. 김 비서가 설명했어요. 아, 복잡하네. 도연 회장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젊은 사회복지사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한도연 회장님. 저는 희망재단에서 온 박미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도연 회장이 일어나 악수했어요. 회장님이 자선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게. 도연 회장이 말을 못했어요. 40년간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다가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인생의 깨달음이랄까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회장님, 박미영 씨가 서류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여기 신청하신 지원 금액이 50억 원이네요? 네, 그게 문제 있나요? 너무 많아요. 많다고요? 도연 회장이 놀랐어요. 돈이 많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희 시설 연간 운영비가 5억 원인데 50억이면 10년치예요. 아, 그렇구나. 혹시 다른 곳에도 나눠서 지원하시는 게 어떨까요? 박미영 씨의 제안에 도연 회장이 당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여러 시설을 직접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시고 직접 가요? 네. 그래야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도연 회장이 고민했어요. 평생 사무실에서만 살았는데 직접 나가야 한다니. 제주도에서는 정인 씨가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정인 씨가 부엌에서 소리쳤어요. 라면을 끓이려다가 냄비를 태운 거였거든요. 40년간 가정부가 모든 걸 해줬던 정인 씨에게는 혼자 사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정인 씨, 괜찮아요? 옆집 할머니가 연기 냄새를 맡고 달려왔어요. 아, 할머니, 죄송해요. 아이고, 이 냄비 좀 봐.
완전히 타버렸네. 할머니가 혀를 찼어요. 혹시 요리 처음 해보세요? 네. 부끄럽지만. 어머, 이 나이에? 그럼 지금까지는 누가 해줬어요? 가정부가. 아이고, 그럼 부자였구나.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혼자 살아요? 자식들은? 자식은 없어요. 정인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래. 그럼 남편은? 돌아가셨나? 네. 아이고,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요리도 못하면 어떻게 살아? 할머니가 정인을 측은하게 바라봤어요. 할머니, 요리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그럼, 당연하지. 이웃인데. 할머니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고마워요. 정인 씨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처음으로 받는 진짜 친절이었거든요. 울지 마. 나도 외로웠는데 이웃이 생겨서 좋아. 할머니가 정인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그날부터 정인 씨는 할머니에게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답니다. 정인 씨, 소금을 한 꼬집만 넣으라고 했잖아. 한 꼬집이 얼마예요? 이만큼.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보여줬어요. 이만큼요? 정인 씨가 엄청난 양의 소금을 넣었어요. 아이고, 그건 한 움큼이야. 할머니가 기절할 뻔했답니다. 의성에서는 순희 씨가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어요. 남편이 첫사랑을 완전히 잊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 생겼거든요. 여보, 이거 봐요. 순희 씨가 통장을 들고 왔어요. 뭐? 적금이 만기됐는데 뭘 할까요? 글쎄, 다시 넣으면 되지. 아니요. 우리 나이 생각해보면 투자도 해야 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죠. 순희 씨의 현실적인 이야기에 재호 씨가 당황했어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여보는 맨날 추억에만 살고 현실은 안 보네요. 추억에만 산다고? 며칠 전에도 그때는 참 좋았는데 라고 중얼거렸잖아요. 재호 씨가 할 말을 잃었어요. 순희 씨 말이 맞았거든요. 그리고 여보, 또 뭐? 우리 집 보일러도 고장났어요. 보일러? 네. 수리비가 200만 원 나온대요. 200만 원? 재호 씨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지붕도 새는 곳이 있고 화장실 타일도 떨어지고 순희 씨가 집 문제들을 하나씩 나열했어요. 아, 돈이 많이 드네. 여보, 혹시 도연 씨한테 도움 요청하는 건 어때요? 도연이한테? 형제잖아요.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인데. 재호 씨가 고민했어요. 동생에게 손 벌리는 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글쎄, 그건 좀. 여보, 자존심이 밥 먹여줘요? 순희 씨의 직설적인 말에 재호 씨가 할 말을 잃었답니다. 도연 회장은 박미영 씨의 제안대로 직접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답니다. 회장님, 그렇게 입고 오시면 안 돼요. 박미영 씨가 도연의 고급 정장을 보며 말했어요. 왜요? 아이들이 위축될 수 있어요. 좀 더 편한 옷으로. 편한 옷이요? 도연 회장은 평생 정장만 입고 살았거든요. 트레이닝복 같은 거요. 트레이닝복? 도연 회장이 생전 처음 운동복을 사러 갔어요. 어서 오세요. 스포츠용품점 직원이 반겼어요. 트레이닝복 주세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나요? 스타일이요? 도연 회장은 운동복에도 스타일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거 어때요? 직원이 화려한 색깔의 운동복을 보여줬어요. 너무 번쩍거리지 않나요? 요즘 트렌드예요. 결국 도연 회장은 핫핑크색 운동복을 입고 복지시설에 나타났어요. 회장님, 정말 눈에 띄시네요. 박미영 씨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이상한가요? 아니요. 개성 있으세요. 복지시설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우와, 핑크 아저씨다. 진짜 신기해. 아이들이 도연 회장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안녕. 아세요? 도연 회장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평생 아이들과 대화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저는 회사, 아니 돈, 아니 사업. 도연 회장이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저씨 말 이상해요. 아이들이 웃었어요. 저기, 도와주려고 왔어요. 뭘 도와줘요? 뭐가 필요해요? 장난감이요. 책이요. 맛있는 거요. 아이들이 저마다 원하는 걸 외쳤어요. 도연 회장은 이제야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 것 같았답니다. 제주도에서는 정인 씨가 할머니에게 요리를 배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매번 사고를 쳤답니다. 할머니, 계란 후라이가 왜 이렇게 탔어요? 정인 씨가 까맣게 탄 계란을 보며 올상을 지었어요. 불을 너무 세게 했잖아. 약불이 얼마나 약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할머니가 가스불을 조절해 보여줬어요. 아, 이렇게 약하게요? 그래. 요리는 성급하면 안 돼. 하지만 정인 씨는 성급한 성격이었어요. 40년간 뭐든 빨리빨리 해결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할머니, 밥은 언제쯤 될까요? 30분은 더 있어야지. 30분이나요? 전기밥솥으로 하면 빠를 텐데. 전기밥솥으로 한 밥은 맛이 없어. 가마솥밥이 최고야. 할머니가 고집을 부렸어요. 그런데 정인 씨가 밥을 지키고 있다가 깜빡 졸았어요. 그 사이에 냄새가. 아이고, 밥이 다 탔네. 할머니가 뛰어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밥이 누룽지를 넘어 숯덩이가 되어버렸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아이고, 이 사람 정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혹시 배달음식 시키면 안 될까요? 배달음식? 네. 치킨이나 피자. 할머니가 기절할 뻔했어요. 정인 씨, 그렇게 살면 건강 망가져. 하지만 요리가 너무 어려워요. 정인 씨가 울먹였어요. 그럼 우선 간단한 것부터 배워보자. 라면은 할 줄 알아요. 그래, 한번 해봐. 정인 씨가 자신만만하게 라면을 끓였어요. 그런데 정인 씨, 면이 왜 이렇게 불었어요? 몇 분 끓여야 하는지 몰라서 10분 끓였어요. 10분? 네. 오래 끓일수록 맛있을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머리를 감쌌답니다. 결국 재우 씨는 순희 씨의 말대로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형? 도연아, 잘 지내니? 네, 형. 요즘 봉사활동 하느라 바빠요. 봉사활동? 재우 씨가 놀랐어요. 돈만 알던 동생이 봉사활동을 한다니. 네. 복지시설에서 아이들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 어떠니?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 재밌어요. 도연의 밝은 목소리에 재우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형,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그게 재우 씨가 머뭇거렸어요. 형, 편하게 말씀하세요. 집 수리할 게 좀 있는데. 돈이? 아, 그런 거였어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500만 원 정도. 알겠어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도연이 선뜻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고마워. 그런데 이자는? 형제끼리 무슨 이자예요? 하지만 그보다 형, 혹시 정인 씨 소식 들으셨어요? 도연이 궁금해했어요. 아니, 연락은 안 하고 있어. 저는 가끔 안부 문자 보내는데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요리를 못해서 고생한다고 하던데. 재우 씨가 웃었어요. 그럴 것 같더라. 평생 가정부가 해줬으니까. 형, 혹시 가르쳐 주러 가실 생각은? 그런 소리 하지 마. 재우 씨가 급히 말렸어요. 순희 씨가 듣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농담이에요, 농담. 도연이 웃었어요. 그런데 진짜 걱정되긴 해요. 나도. 하지만 어쩔 수 없지. 형제가 잠시 침묵했어요. 둘 다 정인을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세 사람의 삶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생겨났어요. 재우 씨는 집수리를 마치고 순희 씨와 더 화목해졌어요. 그리고 정인 생각도 점점 줄어들었답니다. 여보, 오늘 뭐 할까요? 순희 씨가 물었어요. 영화라도 볼까? 정말요?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영화관 갔더라? 글쎄, 20년도 더 됐나? 부부가 웃으며 손을 잡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답니다. 도연 회장은 아이들과 친해져서 주말마다 복지시설에 갔어요. 핑크 아저씨 왔다.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어요. 오늘은 뭐 가져왔어요? 짜잔, 새 장난감. 도연 회장이 장난감 상자를 보여줬어요. 우와, 아이들이 환성을 질렀어요. 도연 회장도 덩달아 기뻤답니다. 제주도에서는 정인 씨가 드디어 라면을 제대로 끓일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 성공했어요. 정인 씨가 기뻐하며 라면을 들고 왔어요. 어디 봐. 이번엔 제대로 됐네. 할머니가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요? 그래. 이제 라면 마스터야. 정인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사소한 일이지만 너무 기뻤거든요. 할머니, 다음엔 뭘 배울까요? 계란찜 어때? 좋아요. 정인 씨가 의욕을 보였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만족스러운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재우 씨는 순희 씨와 함께 본 영화 이야기를 하며 웃었고, 도연 회장은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벽에 붙이며 흐뭇해했어요. 정인 씨는 자신이 만든 라면을 맛있게 먹으며 뿌듯해했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가 봐. 세 사람이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다음 날 도연에게서 단체 문자가 왔어요. 형, 정인 씨. 내일이 정인 씨 생일이라고 하네요. 함께 축하해드리면 어떨까요? 재우 씨가 순희에게 물었어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 까줘. 이제 우리 다 친구잖아요. 순희 씨가 선뜻 동의했어요. 정말? 네. 저도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재우 씨가 감동했어요. 아내의 마음이 정말 넓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9부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세 사람이 각자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면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들과 코믹한 에피소드들을 통해 진정한 성장을 보여줬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더욱 현실적이고 따뜻하게 느껴졌죠. 10부에서는 정인의 생일을 계기로 네 사람이 다시 만나며 진정한 화해와 새로운 시작을 완성하게 됩니다. 마지막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